이 작은 나라가 전 유럽을 지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20세기 말 교황청은 400여 년간 비밀로 묻어둔 문서 하나를 공개합니다. 비록 오래 걸리긴 했지만 가톨릭 교회로서는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1633년에 있었던 한 재판 기록입니다. 가톨릭 역사에 가장 요란한 스캔들이랄까요? Galileus de Galileis Florentinus, de quo alias, cui delato iuramento veritatis dicende, qui tactis etc., prestitit fuit interrogatus. An teneat vel tenuerit et a quanto tempore citra solem esse centrum mundi et terram non esse centrum mundi et moveri etiam motu diurno. 갈릴레오는 이전에도 지금도 그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동설을 따른다는 건 당시의 우주관을 부정하는 거죠. 그때는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었습니다. 태양을 비롯한 행성들이 순서대로 지구를 돕니다. 맨 바깥쪽에는 별들이 박혀 있습니다. 우주는 여기서 끝납니다. 완전히 닫힌 세계입니다. 모든 천체는 주인인 지구를 따라 움직인다. 천동설은 신과 인간을 설명하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런 세계관은 그림에도 드러납니다. 신이나 천사는 크게, 가치가 없는 인간은 작게 그립니다. 또 중요한 인물은 아무리 뒤에 있어도 크게 그립니다. 완전히 다른 스타일. 당시에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벽 한가운데 누가 굴을 파놓았나? 분명히 그림인데 저 공간은 뭔가? 검은 암흑 속으로 끝도 없이 빨려가다가 질끈 눈을 감았을 겁니다. 갈릴레오는 그 암흑을 똑바로 쳐다본 사람입니다. 암흑, 거기에 무한이 있었습니다. 무한을 맨 처음 본 사람들은 수학자가 아니라 화가들이었죠. 사람들을 놀라게 한 그 그림 기법은 원근법입니다. 이 그림은 원근법을 잘 표현한 17세기 그림입니다. 실제 보이는 대로 그리고 싶은 열망이 원근법을 만들어냅니다. 이 3차원 공간을 2차원 평면에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화가의 눈이 필요합니다. 풍경 앞에 그림판을 세웁니다. 화가가 공간 속에 어떤 지점을 봅니다. 그 지점과 눈을 잇는 선이 그림판을 통과할 때 점이 생깁니다. 더 먼 공간도 와서 점으로 찍힙니다. 그 점을 이으면 선이 됩니다. 선은 어떤 한 점을 향해 갑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두 개의 선이 모인 점. 그림 속에 있던 점이 현실엔 없습니다. 저 길은 평행하기 때문입니다. 화가들이 보여준 한 점, 저기에 무한이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가는 길에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지금은 사라져버린 집도 지나갈 겁니다. 더 계속 갑니다. 길이 만나는 곳에 무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면 무아는 도망가 버립니다. 영원히 도망가죠. 무아는 이게 문제입니다. 움직인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엘레아의 제논입니다. Zeno was a philosopher who he was a pain for all the contemporary philosophers because he would go around arguing things that seemed ridiculous. And one of his arguments was that motion was impossible. 만물은 하나라서 세상에 빈틈은 존재하지 않는다. And he made the argument as follows. He said, imagine that you have a race, a foot race, between a very fast warrior like Achilles and a very slow tortoise. Okay, the tortoise is ahead of Achilles, and they start running. Eventually, Achilles will catch up to where the tortoise was.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도 그동안에 더 갑니다. 아킬레우스가 또 따라가면 거북이는 가만히 있나요? 이런 식이라면 영원히 못 따라잡습니다. 말도 안 되죠. 이상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반박이 안 됩니다. 제논은 점점 기막힌 얘기를 풀어놓습니다. 이 선수가 저기 하얀 선까지 가려면 중간까지는 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또 중간까지 가야 합니다. 이런 식이면 거리가 아무리 짧아져도 그 중간을 먼저 가야 합니다. 움직임이 불가능합니다. 순간을 쪼개서 계속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무한이 있습니다. Greeks were scratching their heads because they had these infinite parts and they couldn't put them together and figure out that this actually means something. Once they saw there were infinite things, they threw their hands up and said, it's meaningless.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 온 갈릴레오입니다. 종신형에서 가택연금으로 형을 감면받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 무릎을 꿇었고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일흔입니다. 망가진 몸으로 책상에 앉았습니다. 글을 씁니다. 내가 옳다. 그들이 틀렸다. 지지해줄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고민했던 이상한 바퀴 얘기입니다. 큰 바퀴 안에 작은 바퀴가 있습니다. 작은 바퀴 둘레는 큰 바퀴보다 작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바퀴를 굴리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작은 바퀴가 그리는 궤적은 큰 바퀴가 그리는 궤적과 같습니다. 둘레가 다른데 왜 이럴까요? 눈으로 봤는데도 안 믿어집니다. 정말 이 세상 모든 원들의 둘레가 같은 걸까요? 갈릴레오는 이 역설을 육각형 바퀴로 설명합니다. 큰 육각형 바퀴가 구를 때 작은 육각형 바퀴는 땅에 밀착하지 않습니다. 점프합니다. 육각형에서 12각형, 24각형, 각이 많아질수록 더 많이 점프합니다. 간격은 더 좁아지죠. 그러다 선이 된 겁니다. 원은 그렇다 치고 한가운데 점은 뭡니까? 심프루치오의 질문은 이겁니다. 가운데 점이 그리는 궤적도 원이 그리는 궤적과 같습니다. 점과 선이 같다니.
그들의 대화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큰 원과 작은 원이 같은 궤적을 그린다는 얘기, 그리고 점과 선이 같다는 얘기에 심프리치오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지죠. 쪼갤 수 없는 점으로 어떻게 쪼갤 수 있는 직선을 만든단 말입니까? 선은 정해진 길이가 있습니다. 유한하죠. 선은 점이 무한히 모여서 만듭니다. 무한한 점들이 어떻게 유한한 선을 만드는가? 점입니다. 유한한 개수로 선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짝수로 선을 만듭니다. 점 4개. 이 선분은 반으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홀수로 선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점은 쪼갤 수 없는 것이니 반으로 안 잘라집니다. 선을 만들려면 점이 무한하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긴 선분에 무한개의 점이 있습니다. 짧은 선에도 무한개의 점이 있습니다. 어떤 무한이 더 큰가? 갈릴레오의 증명입니다. 긴 선분을 만드는 무한개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짝수만 꺼내 짧은 선분을 만듭니다. 두 개가 서로 1대1 짝이 맞습니다. 자연수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같습니다. 큰 것은 너무 커서 또 작은 것은 너무 작아서 무한은 정말 이상합니다. 갈릴레오는 말하죠. 무한의 세계에서는 크다, 작다 혹은 같다를 논할 수가 없다. 유한한 인간이 도달하기에 무한은 너무 멉니다. 그의 한계가 아니라 시대의 한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200년 후에나 나타납니다.